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본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언론과 정치권, 조 후보자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선전도 아닌데 지금껏 장관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큰 양의 보도가 쏟아진 적이 있었을까? 네, 제가 이제 명색이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 조사 결과, 조사뿐만 아니라 그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여론을 움직이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정말 보도량이 이례적이다. 예, 너무 수만 많다. 건이고.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에도 보도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체감은 그것보다 한 10배 이상이 예. 많은, 이례적으로 보도량이 많다는 거고, 그 보도량뿐만 아니라 보도 방향 자체가 너무나 센세이셔널 선정적이에요. 예. 제목 뽑는 거라든지 내용을 뽑는, 들여다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것도 상당히 많건데 그게 대부분들이에요. 그 세 번째로는 지금 청문회 날짜가 이제 지금 이제 간사간에 합의가 됐다는데 뭐 지난주까지 안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사들하고 기자들이 그 멀티플로 이제 액션을 하고 조국 후보자 측 일부가 액션을 하는데 나오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비대칭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이렇게 여론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 여론의 어떤 결과, 조사 결과가 과연 진실에 부합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언론들이 좀 지금이라도 조금 더 균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장관 후보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보도량이 쏟아졌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국 후보, 사실 그 조국 후보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리고 여러 조사를 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은 거의 90% 이상이 조국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상당히 싱크로율이 상당히 거의 그 100%나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조국 후보자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의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고 불과 7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내년에. 예.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게 방송용어로 그렇지만 피 튀기는 지금 전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네. 후보자 한 명을 앞에 두고 건곤일척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지금 대립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예를 들면 약간의 그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 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를 읽을 수 있고 또 혹은 청와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만일 민주당에서 조국을 반대한다든가 네. 뭐 그런 입장을 낸다든가 하면 네. 아까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90% 지지자들 중에 90% 찬성한다 했으니까 네. 그 지지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민주당을 그 지지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정말로 소망하는 유권자들, 그 지지층들 자체가 일부 떨어져 나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총선 때까지 그 응집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레임덕까지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네. 근데 지금 하여튼 꽤 오랜 시간 야당과 언론에서 조국 문제점을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아직 의혹 이상의 것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맨날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예. 정말 이 똑같은 걸 여러 가지 계속 종합해서 보면은 처음에 뭔지 다 까먹어버려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주요한 부분들, 명백한 부분들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불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청문회를 해서 좀 그렇죠. 이렇게 시시비비를 좀 가리는 것이 필요하지 예.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 이것 가지고 논란이 일 게 아니라 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네. 또 국회의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언론보다는 다르게. 그 무엇보다도 서로가 양자 간에 서로가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악유를 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야 뭐 이 논란이 그렇죠. 종식이 이제 국민들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진실에 근접할 수 있는 예. 정보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예. 진실에 근접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네. 필요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균형감 있는 정보.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건 사실이죠. 네, 지금 지난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8월 19일부터 23일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선 유선 이메 굴기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역을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요. 3.2%포인트 빠져서 46.2%가 긍정평가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4.1%포인트 높아져서 50.4%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한 3, 4% 움직인 것은 뭐 많이 빠졌다, 대폭 빠졌다라기보다는 상당폭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례적인 보도량이라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대폭 빠졌다기보다는 한 3.2% 예. 빠진 거는 상당폭 빠졌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정이 50%를 넘겼다는 것, 이건 또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언론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데, 예. 이전 이제 최고치는 3월 2주차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월 말에 2차 북미 회담에 합의 결렬이 있었고, 또 3일 초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부정평가가 49.7%입니다. 예. 그러니까 7%포인트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기에는 앞에 오자가 붙었으니까, 막 오늘 이 부분들도 많이 썼었더라고요. 예. 근데 0.7%인데 여론조사 전문가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다. 예,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고 한국당은 반등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예. 지금 이 조국 정국으로 그러니까 일본 경제보복 정부에서 조국 정국으로 급선회가 되었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조국의 이 요인이 모든 정파 정치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떨어진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거나 그 맥을 같이 하고요.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른 거는 반사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장애투쟁에 대한 공감도 조사를 해봤지만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보기는 상승했다고 보기는 힘들 거고요. 조국 논란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 조국 논란을 시간을 좀 끌어서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원래 2월 말까지 해야지 법정 8월 말. 시한이죠. 8월 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법정 시한이 그런데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간사간 합의를 해도. 예. 네. 어쨌든 조국 논란으로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다. 이것은 네. 사실로 보이고 중도층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조국 논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진보 보수가 양극화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 진보는 민주당, 그리고 보수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결집하는데 중도층이 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다만 언급할 부분들은 사실 일간으로 보면은 44.2% 그쪽에서 목요일날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속보가 떴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를 했고, 근데 금요일 날에는 반등을 했어요. 한 45%로 일간 집계를 반등을 했는데, 금요일 날 조사본만 보면은, 그것만 때려서 보면은 한 47, 8%가 나왔어요. 상당한 반등폭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전체적인 주간 집계는 떨어진 걸로 나왔지만, 마감 자체는 40%대 중후반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집토끼들은 더 단결했고 네. 중도는 좀 벗어났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텐데 네네. 이 젊은 층들이 문정권에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번 조국 논란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수도 없이 많이 보는데 우리 어때요?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층 그리고 여성 그리고 50대가 가장 하락폭이 컸고 거기에다가 30대, 20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언론의 보고도 비슷한데요. 50대 하락폭이 컸다는 것은 그 조국 후보자의 자녀랑 비슷한 연령대 자질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딸내미 그 논란 자체가 사실상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렇게 되고 20, 30대는 뭐 자기들 일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난주 이미 일주일 지난 주간 집계 가지고 지금 세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의 결과로 정태적으로 중도층이 많이 빠졌고 20, 30대가 많이 빠졌다라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해 봤을 때 조금 좀 지나간 결과로 보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각 언론사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를 진행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네. 권순정 본부장께서 조사 방법이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돈 버는 조사로 바빠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바빴는데요. 제가 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KBS 조사 한국리서치가 했었죠. 예. 이 조사는 사실 웹 패널 조사 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리얼미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뭐 마케팅 조사라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조사가 아니라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쟁점 현안 조사. 예. 그리고 뭐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그 정당 지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 조사 마찬가지로 좀 이런 조사까지 이 패널 조사가 확대가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패널 조사라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얼미터가 하거나 뭐 한국갤럽이 하는 조사는 이제 이른바 RDD라고 해서 예. 전화번호를 그냥 무작위로 막 생성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예. 거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4,320만 유권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선택될 확률이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해내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조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가 조사에 응하면은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집된 사람들. 그러니까 패널이 아닌 사람들은 아닌 국민들은 원천적으로 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0이 되는 거지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패널은 대부분 정보가 이어마크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인지, 세대가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는 정치 성향까지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패널 조사는 한 번만 그 조사 인비테이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게 그렇겠죠. 됩니다. 예. 그래서 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패널을 운영할 때 그러한 어떤 그 개인 정보들을 가지고 되는 거고요.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조사기관의 어떤 직업 윤리가 상당히 취약한 곳에서 이 패널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개인정보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하기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 지금 KBS 이루어진다는 라이브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네네. 22, 23일 양일간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결과가 조국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가 48%, 적합이 18%, 유보가 34%였는데 네. 이게 패널 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네. 권순정 본부장은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게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요. 네. 한국리서치 측에서는 이 웹패널 조사는 이미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국내 다른 조사 업체와 언론사들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금지하는 패널 조사는 선서 등에서 후보자에게 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패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예, 전자는 당연히 그렇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리얼미터도 웹조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하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국과 같은 쟁점 현안 조사라든지 정당 지지도 조사, 선거 여론 조사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RDD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중앙선거관리에서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받는 패널 을 금지하는 거. 이건 당연하죠. 이건 완전 조작이잖아요. 예. 이건 잘못 아시고 있는 거고요. 중앙선관위 여심위는 조사기관의 자체 수집한 패널들도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1, 2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막았어요. 알겠어요. 네. 어쨌든 이 패널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네. 근데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일보 여론조사 왜 문제 있나요? 중앙일보 조사는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문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고요. 예. 다만 좀 여기 이제 질문이 있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근데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전화 면접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것이 자동응답 위주로 된 조사보다 국정 지지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예. 한국갤럽을 제외하고 한국갤럽은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그 척도가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자동응답보다 전화 면접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임 2주 그러니까 5월 9일 전후에 중앙일보 조사한 것은 국정 지지율이 52.3%가 나왔고요. 리얼미터는 48.6%가 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그 갭이 중앙일보가 전화 면접인 중앙일보가 3.7%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요번에 보시면은 리얼미터가 요번 주에 나왔으니까 46.2%인데 중앙일보는 23, 24, 물론 이제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41.5%가 나왔습니다. 그 갭이 이번에는 거꾸로 중앙일보 전화면접 조사가 마이너스 4.7%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다 찾아보면 전화면접으로 한 그 국정 지지율이 그 한국갤럽을 제외하고 자동응답 위주로 한 리얼미터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5월 9일까지도 중앙일보의 국정 지지율이 그러한 경향을 아주 확 띄고 있었고요. 근데 요번에는 아주 급격한 차이로 그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론조사는 맹신하면 안 되고 참고만 하시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 임명권을 갖고 있고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네네. 예, 청문회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당연히 여론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경우에 네. 어떻게 될 것처럼 보입니까? 글쎄요. 강행이라는 표현은 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오딩을 그런 네. 오딩을 야당이나 또 언론에 쓰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임명을 해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임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명을 철회하는 것보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플러스일 겁니다. 오히려 플러스다.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철회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 사법개혁 등 어떤 국가 권력기관을 강하게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핵심 지지층들 민주당 지지층이죠. 예, 그분들이 일부가 빠져나가거나 일부는 많이 이완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잠깐만요. 네. 정리합시다 중간에. 중간층을 잡으려다가 집도끼를 다 잃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층도 네. 사실상 중도층이라고 봤을 때 중도층은 진보적인 중도층, 보수적인 중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마저도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네. 지금 밀리면 영원히 밀린다. 네. 이 말이 지금 저는 여론조사의 계층 분석이라든지 그 스윙 보터들의 분석, 여론조사의 접근법을 봤을 때 공감합니다. 그래요. 말씀 계속 하세요. 밀리면은 예. 아마 정부 여당이 많이 힘들어질 예. 겁니다. 네. 네. 됐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철회보다 임명할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대통령 입장에서.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여론조사의 접근법으로 봤을 그러면, 때는 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진 사퇴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도 저는 비슷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페르소나처럼 그렇게 강하게 지지층들이 아주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했을 경우에도 그러한 비슷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문 정권 입장에서는 총선에 아마 장밋빛 전망을 그렸지 않았을까. 뭐 민주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그런 거였고요. 예. 그 보고서 나온 거요? 예. 네.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한 1, 2주 만에 조국 논란이 터지면서 잘못하면은
총선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심은 저는 조금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에 다소 변했고요. 독도 수비 훈련이 1월부터 오늘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민심이 좀 변하는 양상이 눈에 제가 보이기는 보인다라고 봐요. 네. 독도 수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했기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 자존심, 일본이 워낙 안하무인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존심을 살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들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국 후보자 이 논란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